그런데 1차 식이면 뭐라 그랬지? 1차인 식이란 뜻이죠? 그럼 1차 식은 항들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항이야. 그러니까 1차 식은 생겨 먹은 것이 1차 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시. 자, 1차 식이니까 1차 항이 제일 높은 차수여야 돼. 1이 제일 높다는 건 1 아니면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1짜리랑 0짜리랑 이렇게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식 중에 가장 단순한 식이 바로 1차 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차 식은 1차 항 같은 경우 수와 문자 하나가 곱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수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이게 1차 식의 기본 구조인데 동류항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동류항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할 거야. 잘 봐봐. A 더하기 A는 어떻게 돼요? 그쵸? 같은 수를 두 번 더하는 건 우린 곱셈으로 표현하죠. 2 곱하기 A니까 곱셈 기호 빼서 2A. 맞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일단 앞에 두 개는 뭐라고 했어 방금? 2A라고 했죠. 2A 더하기 A죠. 맞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A가 3번 더했으니까 3 곱하기 A죠. 그러면 2A 더하기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A라고 할 수가 있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 2A 더하기 3A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5A가 되겠지. 좋았어. 5A 빼기 2A는 어떻게 될까? 좋았어. 2A 빼기 5A는 그럼 어떻게 될까? 훌륭했어. 아주 훌륭했어. 결국 문자 부분이 같은 항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뭐라고 불렀죠? 동류항. 종류가 같은 항이라 그랬지. 동류항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지? 덧셈으로 계산 가능하다. 근데 원래 덧셈으로 항을 구분했었죠. 항을 나누는 기준이 덧셈이잖아. 근데 동류항 사이에 있는 덧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산이 가능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써볼게. A 더하기 2는 현재 항이 몇 개 있나요? 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동류항끼리는 뭐가 가능해요? 덧셈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구분하는 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더해서 2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처음에 눈으로 보기엔 항이 몇 개짜리였어? 3개짜리였지만 실제로 봤더니 몇 개짜리야? 2개짜리였지? 하기 때문에 동류항끼리의 덧셈 계산은 미리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동류항은 설명했던 겁니다. 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에서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각각 같은 항. 자, 여기 밑줄 문자와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간단하게 문자 부분 같은 으로 바꾸면 돼. 그러니 문자의 각 차수까지 완벽히 서로 같은 것.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한다. 원래 항을 구분할 땐 덧셈을 기준으로 구분했는데 동류항끼리의 덧셈은 뭐가 가능해? 계산이 가능해. 계산 방법은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A로 묶어내고 수끼리 계산. A로 묶어내고 수끼리 계산. 분배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류항은 같은 항이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식에서 동류항을 찾고 식을 간단하게 하세요.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목표야. 아시겠어요? 해보자. 동류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동류항에다 밑줄을 할게요. 1번. 누구랑 동류항이야?
x랑 마이너스 3x 동류항이죠. 얘 계산해 봅시다. x 마이너스 3x는 어떻게 될까요? 자, x 마이너스 3x야. 그치? 이 앞에 숫자 뭐가? 1이 숨어있네? 는 1 빼기 3으로 묶고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됐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자, 2번 봅니다. y항과 더하기 2y항이 있죠. 그러니까 y랑 2y 있죠.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3y죠. y 더하기 2y. 우리 방금 했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2로 묶고 y.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1 더하기 2 할 수 있겠어? 어우, 좋았어. 여러분들은 1 더하기 2를 할 줄 아는 훌륭한 학생들. 좋았어. 그러면 상수항은 어떻게 돼? 5 빼기 3이죠, 그냥? 플러스 2. 자, 이번에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이 있죠. 근데 표시해 볼게. A항은 밑줄 해보고, B항은 세모 해보고, 상수항은 동그라미 해볼게. 이렇게가 서로 동류항인 거야. 어? 같은 표시 해놓은 게 동류항이야. 자, A항 볼게요. A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빼기 3분의 4로 묶어서 A. 2B 더하기 B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3B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 1-4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A 정리하면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3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 볼게요. 4번 동류항을 찾아야 되는데 2차항도 있네요. 그럼 또 2차항은 밑줄, 1차항은 세모, 상수항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서로 동류항이다. x제곱, 2x제곱 더하면 3x제곱. 되겠어? 얘네 둘이 더한 거야. 1 더하기 2 한 거야. 1 더하기 2.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는다 함이 1 더하기 2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동류항을 찾아서 누가 동류항이고 어떻게 더하는가를 아는 거야.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좋았어. 마이너스 7x. 마지막 상수항은 1 혼자니까 그냥 더하기 1. 됐을까요? 이 계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정리하세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거는 볼펜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 연필로 하시고, 그래야 내가 한 건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겠지, 매번 미리 얘기하는데 연필, 지우개, 삼색 볼펜, 파란색 색연필, 빨간색 색연필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준비해 놓으세요. 오늘은 뭐 채점할 게 많지 않으면 색연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이걸 간단히 하면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된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조금 끌어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항을 먼저 보면 3-a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얘랑 얘. 보여? 3-a x제곱. 자, 그 다음 x항 봤더니 3x-x는 얼마죠?
3 빼기 1 2x 되겠어? 상수항 마이너스 1과 b가 있으니까 상수항을 표현할 때는 b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편하겠다. 근데 얘가 뭐라 그랬죠, 조건이? 얘는 1차식이면서 상수항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1차식이래. 선생님 2차항이 보이는데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눈에 보이는 이 2차항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야? 사라졌다는 얘기지. 얘를 정리했더니 1차식이 됐다는 건 얘네만 남았다는 거잖아. 1차항과 상수항. 얘가 사라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 3에다가 a를 빼서 얘가 0이 되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상수항이 5가 된대. b에서는 2를 빼서 그 결과가 5래. 자, 그러므로 자, 3에서 a 빼서 0 됐습니다. a 얼마인가요? a는 3이고요. b에서 1 빼는데 5가 됐어요. a와 b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식이 뭔 줄 알아야 돼. 1차식이 뭐지? 1차인식이지. 최고가 1이지. 그러면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차보다 높은 차수는 사라져라. 이런 뜻이죠. 됐어요? 이게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이 말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1차식은 원래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2차항이 눈에 보인다는 건 얘를 없애란 이야기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상수항이 오라고 그랬어. 근데 상수항이 뭔 줄 몰라. 만약에 상수항이 뭔 줄 몰라.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지. 근데 상수항을 알면 아주 내용 쉽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 빠뜨려서는 안 돼요. 자, 1차식의 계산은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음 식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일단 괄호 앞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이건 그냥 쭉 풀면 돼요. x 더하기 1 더하기 2x 마이너스 5로 그냥 풀어내면 돼. 동료항 x 더하기 2x니까 3x, 상수항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되겠어? 두 번째, 이번에는 괄호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죠? 괄호 앞에 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게 곱셈 기호가 생략된 상태인 거야. 맞지? 어떻게? 분배, 분배, 분배. 불러봐. 밖에 있는 1을 안에 2씩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이해됐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문자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1이 숨어있는 거죠? 3 곱하기 1.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끼리 정리하면 4 빼기 3 x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4가 돼요. 5번은 여러분들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요게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에 같이 올라가 있는 건 저게 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봐봐. 얘는 원래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분자 위로 올려놓은 이 식들은 내려놓으면 이렇게 풀리고 요렇게 풀려요. 한 번 더. 쓰는 순서 잘 봐. 우리가 앞에서 4분의 a는 4분의 1a로 고쳐봤었죠. 맞아요?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4분의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빼주면 x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 어떻게? 4분의 1로 분배, 마이너스 3분의 1로 분배. 그러면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됐어? 너는 4분의 1 빼기 3분의 1 x 이거 이제 2분의 1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1. 이건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2번으로도 풀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거예요. 그 아래에다 쓰세요. 그 아래 아무데나 빈칸에다 좀 쓰세요. 자, 2번 설명하겠습니다. 2번.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쪼개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완전하게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잘 봐봐. 뭐가 옳다, 뭐가 더 좋다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방법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분모가 4고 3이니까 통분해버리자고. 통분해버리면 이 녀석은 12분의 3 올라가고 x 마이너스 2 빼기 12분의 4 올라가고 x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12분의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 12분의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1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내도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선생님이 가운데 요 계산 좀 빨리 한 거는 그냥 단순한 자연수의 곱셈 뺄셈이기 때문에 빠르게 썼어요. 어떻게 통분하는 방법 이해돼요? 통분하는 방법 12로 통분했으니까 여기에 3 곱해주고 여기 4 곱해준 거야. 여기다 3 곱한 거고 여기다 4로 곱한 거. 그러면 12로 그냥 한꺼번에 쫙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분자 안에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분자 안에서 그냥 한 번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겠어요? 방법 이해돼요? 통분?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해보면 돼. 확인학습 시간에 질문하세요.
지웁니다. 자, 2번, 4번 볼게요. 2번은 앞에 거 괄호 풀고 뒤에 거는 이 마이너스가 요렇게 분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y 더하기 3. y끼리 2y 마이너스 5y니까 2 빼기 5고죠. 마이너스 3y 더하기 3 더하기 3, 6. 이렇게. 되었을까? 그 다음 4번 문제. 요렇게 분배죠. 분배. 마이너스 5로 분배.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x. 그 다음에 2하고 6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x 더하기 5. 괄호 다 풀었어요. 됐어? 그 2분의 3 곱하기 2가요. 3이 돼요. 2분의 3 곱하기 6은요. 9가 됩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3 마이너스 9가 뭐 별거 없어. 약분한 거야, 약분. 그래서 3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플러스 5 마이너스 4. 됐어요? 이게 1차식 계산법이에요. 가장 단순한 계산법이야. 연습해야 돼. 됐어요?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이게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 확 안 돌아가면 여기도 조금 막힌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습 필요합니다. 일단 뒤에 문제 더 풀면서 좀 익혀보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지금 기본 발전 문제는 아직 건드리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봐봐. 여기 이제 분수 계산 나와 있는데, 잘못 쪼갰는데, 이거? 아,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그럼, 틀린 부분 찾아야지. 틀린 부분이 딱 보이는데. 보입니까? 자, 다음 중 틀린 부분 찾아보세요. 얘가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쪼개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x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이게 요렇게 한 덩어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맞는데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플러스 해야 돼. 이 부분이 틀렸어. 그래서 분자 자리에 식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분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미리 덧붙여 주는 게 좋겠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뭐, 모기 물렸어? 너도 물어. 야, 왜 당하고 있어, 세상에. 너도 물어버려, 모기를. 모기를 물어버려. 다음 중 마이너스 2x와 동료항인 것은, 동료항이 뭐죠? 문자가, 문자 부분. 차수까지 모두, 형태까지 다 같은 거. 문자가, 그러면 다음 중 문자가 뭐인 것? x인 것. 동료항 구할 거니까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요거만 보시면 돼. 이 부분 같은 거. 그쵸? 동료항 개념을 알면 답이 2번인 거는 금방 나오죠.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것.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다. 분수식이다.
3번 볼게요. 아, 진짜 아이패드 욕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아이패드 너무 꼬랐다 이거. 내게 꼬랐나? 자, 다음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야. 그러면 식만 보자.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 이렇게 곱하는 거고 2분의 1을 넣어 곱해주는 거야. 됐어? 약분합시다. 3분의 1 곱하기 6 약분하면 2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암산하는 거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면 한번 쓸게요. 쓸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 됐을까?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7.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 어허.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7이다. 자, x항 두 개 있네요. 3 빼기 2는 1. 그래서 x 하나, 3, 4, 7 더해서 그랬을 때 a는 얼마일까? x계수 물어봤어요. 숨어있다 그랬지.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근데 뭐 물론 선생님이 이건 설명 안 했잖아. 3이랑 6이랑 약분하면 2 되고 3이랑 9를 약분하면 3이 되고 이런 설명은 추가로 안 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약분이 어렵나요 혹시? 그렇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됐어. 다른 거 아니고 선생님이 약분하고 있는데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약분 어렵나? 보다는 분배하는 게 좀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괄호 안에 분배하는 게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적응할 때까지 좀 해봐야지. 자, 5번입니다. 다음을 간단하게 하세요. 언제나 계산 순서만 잡으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봤더니 대괄호는 여기가 대괄호죠. 요렇게 한 덩어리고 빼기 요렇게 중괄호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보자. 선생님이 멀티로 풀 거예요. 멀티. 이쪽도 계산 저쪽도 계산. 일단 여기 안쪽에 얘 계산해야겠죠. 그쵸? 그럼 여기 계산 끝날 때까지 여기 그냥 놔둘까? 이 큰 대괄호 계산 끝날 때까지 여기는 건드리지 말까? 그럼 조금 많이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여기도 내부에서 계산 좀 끝내면 여기도 한 차례 계산 끝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동시에.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을 동시에 1번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긴 계산이 끝나고 여기 이제 2번으로 풀어내고 3번 풀어내면 끝이야. 선생님이 말한 순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x 마이너스 대괄호를 중괄호로 바꾸고 6x 마이너스 2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꾸고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괄호 하나 풀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뒤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중괄호를 소괄호로
2x 더하기 1 더하기 3x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요 안쪽에 풀어주는 거, 여기 안쪽에 풀어주는 거 동시에 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 덩어리가 x 마이너스 덩어리 마이너스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너는 x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 거는 보이죠? 중괄호를 소괄호로. 자, 6x에, 자, 마이너스 2랑 분배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이제 내부 계산. 마이너스 2x 더하기 3x 5x 1 빼기 15 마이너스 14. 자, 여기가 8x. 야, 근데 사실 뭐 3 빼기 1, 2 곱하기 2 이런 계산이잖아.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문자식 안에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3 빼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덧셈 또는 곱셈의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너무 어려운데요? 왜? 길어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보세요. 6 더하기 2가 8이에요. 이 정도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근데 둘 다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부호를 바꿔 나오면 되겠네. 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나씩 곱해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마이너스 5x 플러스 14. 이렇게 봤더니 x항 하나, 둘, 셋, 상수항 하나, 둘 남았어.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면 쓰세요.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x 더하기 4 더하기 14니까 이건 18 이런 계산이 나오겠어요.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 선생님이 그나마 이 앞에 덩어리의 내부의 계산과 뒷덩어리 내부 계산을 같이 해서 한 요 정도로 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 이런 부분인 거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덧셈, 뺄셈 또는 곱셈은 그렇게 복잡한 수들은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7번 볼게요. 자, 색칠한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세요. 색칠한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세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의 합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밑변끼리 더해보죠. 밑변의 합 x 더하기 4 더하기 위쪽에서 2x 마이너스 3. 이게 밑변의 합이에요. 곱하기 높이 4. 여러분들 나누기 2라고 쓰는 게 편해요? 곱하기 2분의 1이 편해요? 그러면 나누기 2 말고 곱하기 2분의 1로 쓸게요. 자, 여기까지가 사다리꼴 넓이죠? 요렇게까지가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여기서 뭘 빼야 돼? 가운데 요거 빼야 되겠죠? 빼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원래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한 덩어리인데, 여기 계산이 먼저 일어나죠. 약분하면 얼마? 2 괄호 x 더하기 4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더하기 바로 플러스 2에 괄호 3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더하기 6x 더하기 2 여기 분배해 준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자, x끼리 계산 6x 마이너스 2x 6 빼기 2는 4 4x 2 더하기 2는 4. 실제로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계산 자체는 1 더하기 2 4 빼기 3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부담은 없을 거고 누구랑 누구를 더하고 누구랑 누구를 곱하든지 그걸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드려요 이거? 밑변의 합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 넓이. 네. 자,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깐 기다려봐. 한번 해볼게.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한번 볼게. 자, 갑니다. 이거는 완전 중요한 개념. 과제 있잖아요. 개념 과제. 첫 번째. 앞에 거 복습. 지난 시간 거. 오케이? 지난 시간. 두 번째. 오늘 이거. 등식. 등식. 두 번째.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문제 풀 건 어디에 어디지. 자, 보자. 등식입니다. 등식은 어떻게 해줄까? 그냥 볼게, 그냥.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다. 식은 수, 문자, 기호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기호 중에 등호, 같다라는 기호, 등호를 넣고 있는 식이다. 항등식은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다. 참이다. 참이 되는 등식으로서 어디에 쓰이는지 항등식은 등식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종류에는 연산법칙, 그러니까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항등식에 포함되고, 선생님 연산 법칙 그러면 여러분들 교환, 결합, 분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어색하니까.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 이것이 항등식에 포함됩니다. 방정식.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등식이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등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근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의 풀이는 근 또는 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찾는 것을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 이 어디에도 수가 없죠. 수학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거는 국어다. 이거는 이대로 놓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줘야 무슨 말인지는 알 거 아니야. 오케이? 항등식은 항등식 하나 더 써줄게.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은요, 식을 정리하면 좌우가 같은 식이 됩니다. 자, 항등식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등식의 두 가지 종류, 뭐랑 뭐?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항등식은 항상 성립, 즉 항상 만족해, 항상 그 등식이 성립해, 그런 등식이다. 항등식. 됐어? 그럼 한등식은 뭐냐? 식을 계산하는 도구다. 뭐라고? 식을 계산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항등식은. 항등식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앞에서 우리 연산 법칙 했었죠. 우리 그 연산 법칙이 수를 계산하거나 식을 계산하는 도구로 쓰였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배우게 될 등식의 성질까지, 이게 항등식의 종류입니다. 연산 법칙과 등식의 성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좌우의 식을 정리하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교환 법칙을 얘기를 해볼게요. x 더하기 2는 2 더하기 x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봤어. 이렇게 생긴 애를 봤어. 이렇게 생긴 애를. 이게 뭐야? 등식이요. 먼저 얘기를 하겠지. 등호가 있으면 뭐다? 등식이에요. 1번. 등식이에요. 얘 지금 교환법칙 설명해 놨죠? 교환법칙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얘는
x에다가 2를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호는 성립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좌우 같은 식이다. 이게 같은 식이죠, 사실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언제 써?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써? 식을 계산할 때 썼죠, 우리 교환법칙. 됐어요? 결합법칙은요? 봐봐. x 더하기 2 더하기 x가 있어. 이 녀석을 x 더하기 x 더하기 2로 바꿨어. 응? 그럼 여기를 2 더하기 x를 x 더하기 2로 순서로 바꿨죠?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이잖아요. 교환이잖아. 2 더하기 x를 x 더하기 2로 바꿨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즉 x 더하기 x 더하기 2는 앞에 거 두 개를 계산해서 2x 더하기 2가 되었죠. 맞아요?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잖아요. 이게 지금 교환법칙을 설명해놨고 결합법칙을 설명해놨잖아요. 여기 위에 x에다가 0 넣어도 성립하고 1 넣어도 성립하고 모두 2를 넣어도 성립하죠. 그러니까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죠.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좌변의 식을 우변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응? 이 식을 계산해 놓은 거지. 식을 계산하는 도구가 항등식들이야. 알겠어? 얘도 항등식이야. 좌변의 식은 우변의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식을 계산해 두었죠. 식을 계산해 두었죠. 식을 계산하는 도구죠. 이런 애들이 모두 항등식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방정식은 뭐냐면 좌변, 우변 모양이 달라요. 항등식과 개념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지만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서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해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래서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이 근이야. 영어로 하면 루트라고 해요. 뿌리 근자. 응? 해는 풀 해자.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란 뜻은 해를 찾는다, 근을 찾는다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 봐봐. 2x 더하기 아니 2x도 어려워. x 더하기 1이 3이야. 자, 이거는 뭐죠? 그렇지. 등식이라고 말해야지 일단. 등식이죠. 이 등식은 항등식인가요?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푸세요.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근을 찾으라는 거야. 근은 뭐야? 등식을 참이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이죠. 즉, 이 등호를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x는 얼마야? x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방정식을 푼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식의 계산의 도구다. 그러면 식의 계산은 언제 쓸까? 나중에 방정식을 푸는데도 쓸 거예요. 아시겠죠? 등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식. 즉, 좌변에 있는 모양을 우변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런 걸 설명해주는 등식들이 항등식이에요. 이해됐어요? 항등식 쉽게 말하면 뭐라고? 식계산 도구. 뭐라고? 식계산 도구. 항등식의 원래 의미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게 뭐냐면
식이 흐트러지진 않아. 식의 모양이 흐트러지진 않는데 형태를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2는 2 더하기 x 형태가 바뀌었죠. 얘는 얘로 바꿀 수 있다. 이 교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계산해서 x 더하기 2 더하기 x지만 2하고 2 더하기 x를 x 더하기 2로 여기로 바꿔서 x끼리 먼저 계산한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설명해 놨잖아요. 이렇게 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항등식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항등식은 도구, 방정식은 목표. 이해됐어? 같은 등식인데 어떤 거는 식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설명해주는 등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등식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뭘 배울지 알겠어? 항등식을 배우겠지. 식 계산 방법을 배우겠지. 그리고 뭐 할까?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겠지. 이해됐어요? 이번 단원은 등식의 성질이고 방정식의 풀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이해됐어요? 방정식을 풀 건데 항등식으로 식의 계산을 할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뭐 설명할 것 같아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 뭔데요? 항등식. 두 번째 항등식을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책에 써져 있는 대로 설명을 읽어보면은 이게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항등식은 뭐라고? 식을 계산하는 도구. 방정식은 목표.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용어입니다. 등식은 뭐라고? 등식은 뭐라고? 등호를 사용한 식. 그랬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의 식도 있고 오른쪽의 식도 있잖아요. 왼쪽의 식을 좌변, 오른쪽 식을 우변. 변자가 뭐지? 변이 무슨 변자야? 바깥쪽이란 뜻이야. 가. 천변. 천변이 뭐야? 시냇가 옆에 길, 천변길. 그런 거 몰라? 주변. 주변. 주위.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left side예요. left side. side. 왼쪽, 이쪽이야. 왼쪽이란 뜻이야. 여긴 뭘까 그러면? right side. 우리 삼각형에서 이거 변이라고 하죠. 이게 side예요. left side 왼쪽, right side 오른쪽. 응?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함께 부를 때는 뭐라고? 양변이라고 한다. 자, 방정식 갑니다. 문자를 포함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렸죠? 그때 문자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문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지수. 아직 알지 못하는 수. 그럼 알아내는 게 중요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뭐라고? 근 또는 해라고 했죠? 해를 찾는 걸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해요. 됐죠? 방금 다 썼어요. 다음 중 x값이 3인 걸로 고르세요. 3을 넣어보세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애를 찾아보래요. 읽어. x자리에 3만 넣어봐. 3 빼기 4는 7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건 아니에요. 여기다 3 넣어보세요. 3 더하기 3은 2 곱하기 3인가요? 우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3번 볼게요. 6 빼기 3과 3 빼기 6이 같은가요? 다르죠. 여기다 또 3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빼기 1과 3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얼마예요, 좌변? 5. 5. 좌변값 얼마예요? 5. 그쵸, 6 빼기 1, 5고요. 여긴 3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2. 5요. 예, 성립하죠? 그래서 x값이 3인 식은 2번과 4번입니다. 우리 대입 배웠죠? 네.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에. 그 다음 항등식. 항상 참이되는 등식. 아까 개념 썼죠? 네. 그 밑에 또 쓰세요. 간단하게. 시계, 계산, 도구. 연산법칙과 아예 연산법칙과 등식의 성질 두 가지가 있다. 연산법칙엔 뭐가 있어? 교, 결, 분. 항등식은 항상 성립한 등식인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된다는 거 항상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항등식인 걸 찾아보세요 인 거야. 자, 항등식 찾아보세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식을 정리해봤더니 좌변 우변이 똑같다 했죠. 1번은 틀리죠? 틀렸어요. 좌변 우변 모양이 같아질 수 있나요? 아니죠. 2번은요? 뭘 설명한 거예요? 마이너스 2x랑 3 자리 바꿀 수 있다 설명해 놓은 거죠. 항등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산법칙 또는 등식의 성질 좌우변 식 정리하면 좌우변이 같다. 이거 지금 교환법칙 설명하고 있죠. 맞나요? 이건 항등식 맞아요. 3번 볼게요. 4x-2x는 2x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4x-2x는 2x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분배 법칙이죠. 이거 분배거든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맞아요. 4번 보면 식 정리하면 2x-5고 3x-3입니다. 좌우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좌우변의 모양이 정리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서로 동일해야 항등식이라고. 그게 아니야. 방정식이야.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답이다. 이해됐을까? 항등식은 뭐라고? 항상 참여해야 되는 시계 계산을 도와주는 시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가 된다. 진짜 이 아이패드. 자, 다음이 항등식이 되게 하라 그랬죠? 보세요. 항등식은 어떤 식이라고? 항상 성립해. 그래서 식을 계산하면, 정리하면 양변이 완전히 동일해. 그러면 a-1x 마이너스 1은 2x 더하기 b 빼기 3이죠. 맞아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a-1은 얼마면 되겠어? 2면 되겠죠. 좌우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해. 그 다음에 b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면 돼. 됐어? 거꾸로 계산해도 되고요. 이게 1, 2, 3 정도의 덧셈 뺄셈이니까 암산도 가능합니다. A에서 1 빼서 2 됐어요. A 얼마죠? 잘했어요. B에서 3을 뺐는데 마이너스 1이야. 2가 되겠죠. 거꾸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B는 마이너스 1에 3, 이렇게 여기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아니야? 한 번 더. 항등식이 뭐라고? 식을 계산하는 도구야. 그러니까 좌변식은 우변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바로 항등식이라는 거야. 종류에는 연산법칙과 등식의 성질이 있어. 연산법칙 앞에서 교환결합, 분배법칙 설명했지. 등식의 성질은 오늘 배울 거야. 그런데 형태로 보면 식을 딱 정리하면 좌변이랑 우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해.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지만 x항은 x항끼리 서로 동일해야 되고 이 값이 2x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b 빼기 3이 돼야 돼. 좌우변식이 동일해야 돼. 이래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등식의 성질 나옵니다. 등식의 성질 괄호 옆에 딱 써놓으세요. 이거 완전 다 알던 거야.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등식의 성질. 다른 말로 뭐라고? 거꾸로 계산.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 했던 거꾸로 계산을 중학교 방식의 식으로 설명해 줄게. 잘 봐봐. 네모 더하기 2는 9예요. 거꾸로 계산. 네모는 9 빼기 2. 기억납니까? 거꾸로 계산 할 수 있어요. 이걸 등식의 성질로 설명해 볼게. 잘 봐봐. a 더하기 2가 b야. 등식은요,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좌우변에 같은 값을 빼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해요. 등식의 성질은 거꾸로 계산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떠올리기에, 머릿속으로 떠올리기에는 저울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저울처럼 생각해. 잘 봐봐. 잘 봐봐. 저울이 있어. 저울이라고 해. 여기에 추를 하나 올렸어요. 응? 여기에는 다른 모양의 추긴 한데 이거 두 개를 올렸어.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봐봐. 여기다가 똑같은 공을 하나씩 더 올렸다? 똑같은 공을 하나씩 더 올렸어. 수평이 틀어져 그대로야. 그대로지. 이해가 됐을까? 이게 등식에서 좌우변에 같은 값을 얹어도 수평은 그대로예요. 이런 뜻이야. 이 상태에서 똑같이 공을 뺐어. 수평이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이미 같은 값에서 똑같은 크기를 걷어내도 서로 같아요 라는 뜻이야. 그 다음 등식에서 얘를 하나를 더 얹었어. 그럼 곱하기 2죠. 자, 좌변을 곱하기 2 했어. 우변에서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에 똑같이 두 배를 이렇게 올렸어. 됐을까? 여기도 두 배, 여기도 두 배로 무게를 늘렸어. 수평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수평이죠. 맞아요? 또는 절반을 걷어냈어. 얘 절반 잘라내고 얘 절반 잘라냈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겠지.
등식의 성질은, 자, 먼저 읽고 일로 넘어와 볼게요. 등식의 성질, 잡아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성립. 성립한다는 건 그대로 수평이란 뜻이야.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성립. 같은 값을 건져내도 수평이란 이야기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성립. 2배, 3배, 양쪽 2배, 3배 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라는 뜻이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여기서 0이 아닌, 나눌 때는 0으로 못 나눠. 알겠지? 이게 등식의 성질이거든? 이게 항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 봐봐봐. A 더하기 2는 B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 자, 일단 목표를 잡아야 돼. 목표는 A야. 어? 그러면 여기 더하기 2 귀찮지? 그래서 양쪽에 둘 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 그럼 이쪽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이거를 없애려고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잖아. 그럼 남는 거 뭐야? A는 B 마이너스 2죠. 네모 더하기 2는 9입니다. 네모는 9 빼기 2입니다. A 더하기 2는 B입니다. A는 B 마이너스 2입니다. 거꾸로 계산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거꾸로 계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같은 상황, 다른 표현. 맞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앞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푼다 그랬죠. 등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잘 봐봐. 등식의 성질은 결국 거꾸로 계산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좌우변에 같은 짓을 하면 등호는 계속 성립해. 같은 행위. 잘게 썰어줄게. 2x-3은 5죠. 자, 목표를 잡아. 방정식 푸는 거잖아. 방정식을 푼다는 거 뭘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한다는 게 뭐지? 이 x를 구하는 거라고. x값. 맞아? 그러니까 얘가 목표야. 좌변에서 이 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게 목표야. 어? 없애볼게. 일단 마이너스 3을 없애고 싶어. 그럼 좌우변에 얼마예요? 3씩 더해요. 어? 살리죠? 사라지죠? 그럼 2x는 8이 됩니다. 맞아요? 2x는 8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역시 목표는 x이기 때문에 x만 남기려면 2분의 1을 좌우변에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좌변은 2 약분돼서 x는 얼마? 4예요.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계산으로 해볼게요. 잘 봐봐. 거꾸로 계산해볼게. 2x-3은 5죠. 맞아요? 3을 빼서 5란 이야기는 2x는 얼마란 얘기야? 5 더하기 3이란 이야기죠. 8이죠. 맞아요? 자, 2 곱하기 x가 8입니다. x는 어떻게 하죠? 8 나누기 2죠. 어? 4죠. 자, 거꾸로 계산 과정과 등식의 성질 과정을 비교해 봅니다. 어때요, 서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선생님이랑 했던 그 거꾸로 계산이라고 말했던 것이 실제로는 등식의 성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패드 진짜. 자,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x 더하기 3이 있고요. 2분의 1x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성격대로 풀어볼게요.
나는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좀 귀찮아. 분수로 보면 뭔가 찝찝해. 그래서 좌우변의 통째로 2를 곱하고 시작할 거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알겠어?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풀어도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x 더하기 2가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왼쪽에 x만 남기고 싶고, 이쪽에는 수만 남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봐봐. 일단 여기 있는 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6 해줘야 되지. 그리고 여기서 x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목표를 잘 봐야 돼. 나는 x를 구할 거니까 좌변에는 x만 남기는 게 목표고 우변에는 수만 남기는 게 목표야. 그래서 좌변에서는 6을 없애고 싶었고 우변에서는 x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됐을까? 그러면 좌변에 2x-x니까 뭐 남죠? x 남죠. 우변에서는 2-6입니다. 뭐 남죠? 끝났죠. 목표가 뭐야? x니까. 이해가 됐어? 괜찮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스타일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3분의 2x 마이너스 2는 4인데 난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해버릴 거야. 분배 2x 마이너스 6은 12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6을 더하죠. 그래서 얘를 없애는 거야. 이런 식으로. 2x는 18이야. 맞지? 이제 x만 남겨야 돼. 2로 나누면 되겠죠. 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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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x는 얼마? x값 구했죠. 이 과정들이 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들. 2x-6은 12가 2x는 12 더하기 6이 됐죠. 얘네 사라졌으니까. 그건 마치 자리 맞춰볼게. 이렇게 됐는데 마치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6이 우변으로 넘어와서 플러스 6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죠. 얘가 사라져서 일로 온 것처럼 보이지, 겉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좌변에 있는 녀석을 우변으로 부호를 바꿔서 옮겨놓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이항이라고 해. 항이 이동했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를 넘어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등호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모양이 그래. 모양이 그렇게 보여. 이걸 이항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응. 아,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관계로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오시면 앞 단원 복습할 거랑 이번 단원 있죠? 이번 단원 풀 거 프린트로 줄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예상컨대 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풀어보고 앞에 그린 챌린지 할 거 많지 않은 친구들은 일찍 갈 거고 그린 챌린지 할 사람 할 게 좀 있는 친구들은 좀 하고 많이 앞서 그럼요. 그 대신 필수 예제는 선생님 좀 미안한데 앞에 잔소리 하느라고 오늘 이 뒷부분 필수 예제 많이 못 풀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9문제란 말이야. 알겠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앞에 거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문제 하면 다 해서 한 14문제 정도 될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아는 만큼만 풀어오세요. 156조까지.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시작할 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쓸데없는 소리처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이 저 양반 또 잔소리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노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가 모르겠는 걸 잘 걸러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확인학습을 이용해서 선생님 전 아직도 이런 게 헷갈립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